안녕하세요. 주식투자와 재테크 강사 김효성입니다. 먼저 제 소개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세종 집현전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강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올바른 투자 원칙과 투자관을 확립한 상태에서 노후 대비 자산 배분 방법을 익히는 데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자산 배분과 배당으로 월세 소득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주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 주문 넣는 방법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주식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레포트를 보는 방법들, 그리고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원칙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미국 주식의 장기 성장성 있는 기업과 산업을 분석하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절세 계좌와 연계해서 세금 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 A와 C의 사례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에 20%의 수익이 나고 두 번째 해에는 10%의 손실이 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첫 번째 40%의 수익이 나고 두 번째 해에 30%의 손실이 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A와 C 모두 연평균 수익률은 5%에 도달하게 됩니다. 20에서 10 빼면 10%고 2로 나누면 5%. C도 동일한 연평균 5%의 수익을 달성하게 되는데 저희의 자산과 같이 대입을 해보면 A는 수익이 나지만 C는 원금이 손실이 발생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10,000원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A는 이 수익과 손실이 반복된다고 하면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약 8%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C의 경우에도 동일한 연평균 5%의 수익이지만 10,000원으로 시작해서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원금이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대 수익이 크면 클수록 기대 손실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거고 조금 다른 케이스로 보면 50% 수익과 50% 손실이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00원에서 시작하면 50% 수익이 나면 15,000원, 50% 손실이 발생되면 7,500원으로 원금 손실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본 강의에서는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손실 리스크도 최소화한 상태에서 꾸준히 쌓아가자, 그런 방법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앞선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주식이라는 부분에 100% 투자하고 기대 수익을 높이면 최대 손실이라는 것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배분을 할 때 처음부터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게 아니고 중위험이라는 거, 안전자산이라는 비중도 같이 어느 정도 담아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에 한두 번씩 큰 위기가 왔을 때 최대 손실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기대 수익값도 조금은 낮아지겠지만 꾸준히 쌓아가면서 복리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에는 주식에 100%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중위험으로 가져갈 만한 자산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추천 개념이 아니고 요 자산을 편입했을 때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차원도 아닙니다.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쌓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미국의 JPI라는 ETF를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JP 모건에서 만든 ETF이고 배당 주기는 매월 배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은 7%에 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7%지만 미국의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에는 배당률이 7% 정도 때까지 감소를 하고 있고, 미국의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배당률이
12%에서 13% 내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배당률은 10% 내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왜 변동성이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미국의 S&P 500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미국의 월배당 ETF이고, 이쪽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은 지금까지 역사상 연평균 CAG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연평균 수익률인데 한 10%에서 13%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JPI와 비교했을 때 JPI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6% 정도가 됩니다. S&P 500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다소 적지만 떨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최대 낙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대 낙폭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얼마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지를 비교하고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미국의 월배당 ETF의 최대 변동성은 상장된 후 현재까지 13% 정도의 최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24%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손실이 안 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S&P 500이라는 하나의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손실 변동성은 약 절반 정도에 달하지만,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연 기대 수익은 S&P와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자산을 저는 중위험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자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면에서는 매월 약 10%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배당만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1,000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고 20년 정도를 매월 배당 들어오는 거를 재투자한다. 그러면 월복리가 되겠죠. 그리고 배당은 매달 일정하진 않지만 1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재투자만 했을 때 이 1,000만 원이 6,350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면 평가 금액도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배당 재투자만 고려를 한 거고, 그리고 세금은 15.4% 세금을 제한다라고 가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 계좌에서 이 ETF를 담게 되면 배당에 대해서 세금이 빠지게 되지만, 우리나라 절세 계좌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ETF를 담게 되면 비과세 효과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모든 건 동일하고 과세 부분을 제가 비과세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세후 수령액 금액이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약 원금에 버금가는 금액만큼 비과세 효과로 금액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를 할 때 우량자산을 선정하고 고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가지의 사례를 제가 드려보면,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일반 계좌에서 약 5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5%의 연수익을 추구해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물론 금액적으로 나쁘지 않은 큰 금액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최소한 월 32만 원 내외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1년으로 치면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런 절세 계좌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 금액을 내지 않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15.4%의 과세를 내지 않고 충분히 더 큰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간단히 하나의 절세 계좌, ISA라고 하는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1년에 2천만 원씩,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년간 최대 1억을 납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억까지밖에 넣으면 더 이상 넣을 수 없는구나. 그리고 3년 동안은 의무 가입 기간이니까 돈이 묶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1년에 2천씩 만기 없이 무제한으로 넣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의무 가입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출금해야 된다. 그러면 출금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출금을 하셔도 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정규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원칙 한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을 보시면 밑에 제가 보조지표 한 가지 RSI라는 보조지표를 추가를 해봤는데 빨간색 두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과 위에 빨간색이 있고 아래 빨간색은 저는 과매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래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매수 기회를 봐야 된다.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위에 빨간색에 터치가 될수록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는 좀 참아야 된다.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최근 10월 초까지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 여기는 2022년도부터의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그럼 밑에 빨간색을 터치했을 때 지수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빠졌다 싶었을 때 밑에 빨간색을 터치하게 된다는 거죠. 8월 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도 4월 중순에도 보시면 밑에 빨간색에 가까웠는데 지수도 충분히 많이 빠진 시점, 올해 초에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볼수록 비슷한 유형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에 빨간색을 터치했을 때를 보면 24년 7월 초중순에 보시면 위에 빨간색 터치했을 때 지수는 여기까지 올랐을 때입니다. 위에 빨간색을 터치했다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많이 올랐을 때 터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매도기에 수익 실현 기회를 보신다면 기존에 하시던 방법보다 손실은 덜 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들을 도입한다고 해서 손실이 안 난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거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4년 8월의 경우 밑에 빨간색 터치했을 때 나스닥도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올해 4월 중순에 나스닥도 많이 빠졌을 때 밑에 빨간색을 터치하고 위에 빨간색을 터치했을 때 뚫고 올라갔을 때를 보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충분히 많이 올랐을 때였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원칙 한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규 과정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과 다른 투자 원칙들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업을 선정한다는 거는 관심 종목에 어떤 기업을 넣을 거냐, 뭐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그 기업을 관심 종목에 넣을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충족이 되는 기업만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그럼 적어도 1번에 이 두 가지 항목 그리고 2번에 이 한 가지 항목을 살펴볼 건데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났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0%가 되겠죠.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인데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연 기대 수익값이다. 그게 ROE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성장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을 건데 전년 대비 30% 내외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또 3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기업을,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 하나를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ROE라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ROE라는 거는 15%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 영업이익률은 20% 이상 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기업의 ROE는 우량한 기업이지만 15%를 넘지 못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0%를 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예상, 내년, 내후년의 예상 수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영업이익 성장이 충족되는지 봐야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5년도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30% 이상 초과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26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해 보면 30% 이상 성장 예상에는 부합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똑같은 예로 한번 드려보면 미국의 특정 기업입니다. ROE 값을 먼저 보시면 올해 내년 예상치, 그리고 특히 내년 예상치를 보시면 ROE 값이라는 게 91%에 도달하게 됩니다. 15%만 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EBITDA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영업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6%에 달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증가율이 영업이익 성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한 기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한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준에 더 부합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보다 보면 무조건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가 아니고 그래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다. 여기에 충족되는 기업을 매매로 활용해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지금보단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는 미국 기업도 투자를 하실 때 병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 되는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40% 이상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국 기업들은 높게 나오고 있어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와는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드려볼 건데 23년도 2분기에 순이익을, 분기 순이익입니다. 3개월 동안의 순이익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26조, 2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요. 근데 이 돈을 벌어서 캐펙스 투자라는 게 순수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거기에 약 45%의 자금을 투자를 했고 주주 환원이라는 부분에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그런 부분에도 약 50%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마진도 높은데 글로벌 점유율도 높은데 많은 금액도 벌고 있고 그 안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많이 하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투자를 병행했을 때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도별로 한 주당 배당금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18년도에는 한 주당 1.68불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숫자가 매년 조금씩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23년도 작년에는 2.86불, 그리고 24년도 최근 기준으로는 올해 배당금이 3불 정도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5년, 6년 동안 거의 2배에 가까운 배당금 증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잘 오르고 배당금도
매년 꾸준하게 성장시켜주는, 그래서 무조건 뭐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투자를 하실 때 미국 기업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10주 동안 다룰 예정인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채권이나 국채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소개를 드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